한국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일본 언론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5월에 한국은 이태원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2차 감염의 파도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이 상황을 보고 한국처럼 방심하면 단번에 확산된다며 일본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한국과 같이 안일한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서 국내에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를 해제하며 일본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의 언론은 뭔가가 이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한국의 2차 파도가 사실상 잡혀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방역이 일본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 전에 일본과 한국은 확진자 숫자에서 비슷하게 50명대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K방역을 강조하며 자랑했지만 실제 일본과는 크게 다르지도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확진자가 점점 줄기 시작해서 급기야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국내발 감염이 거의 한 자릿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월 20일에 한국의 국내 확진자는 단 4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7월 중순 들어서부터 감염자가 10명에서 20명대로 줄어들며 점점 더 확진자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지난주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감염자가 도쿄 중심으로 200명 이상, 일본 전역 합계가 500명대가 되자 이제 언론들도 더 이상은 한일 간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일본은 한국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죠. 일본 비즈니스 프레스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코로나 대응 수준을 보인다며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를 다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지난 4월경에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마트 등의 휴지와 같은 생필품이 전혀 품절이 아니라며 일본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재기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는 등 한국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한국의 이태원발 감염이 다시 일어나면서 관련 보도가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이 폭발적인 숫자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언론들도 참을 수 없다는 듯 기사를 내고 한국의 방역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위 매체는 한국의 방역은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해 동선 추적까지 2차 감염을 잠재울 정도로 강력하다며 일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한국 방역에 일본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검사 숫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5, 6월경에 확진자 수가 비슷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일본에는 훨씬 많은 확진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부 의사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일본은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를 안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일본 당국이 코로나 검사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일본은 내심 한국을 부러워하고 코로나 관련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면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한국에 PCR 진단키트 등 도움을 청한다면 쉽게 한국에서 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한국에 연락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아서 한국에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단키트나 코로나 관련 도움을 요청해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으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보수파들이 많은 자민당에서는 한국과는 대치 상황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떤 코로나 관련 도움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었으며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폭발에 대해서 일본에서 나온 기밀사항은 기가 막히다고 전해집니다. 아베 총리의 저격 매체로 알려진 슈칸 분슌에 따르면 일본의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결국 정치인들이 관련 여행단체에서 오랜 기간 기부금을 받아왔고 이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5월 말경에 긴급사태 봉쇄 해제를 했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일본 여행 활성화가 되기에는 코로나 여파가 너무 강해서 여전히 외출 빈도가 낮았던 것이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장려하며 약 2조 원의 재정까지 집행해 여행을 독려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결국 일본의 각종 여행업 단체 연합에서 각종 기부금을 받아왔던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3월 말부터 강력하게 건의해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80%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아베 내각의 자민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방역 자체도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어서 의료 붕괴의 위험도 도사리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까지 가세하여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뉴스는 현재 일본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각종 포털에 결국 정치권 때문에 고투 캠페인을 강행한 게 아니냐면서 2조 원의 지원금도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불만이 폭발합니다. 고투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 같지만 여행협회에 뇌물 비슷한 기부금이 있었다는 것에 공분을 금치 못하고 국난마저도 정치인의 이권 싸움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도 각종 정치권의 지인을 비롯해서 일본의 야쿠자까지 올림픽 보조금을 타기 위한 장이 되었다는 각종 언론들의 의심이 있던 차에 설마 코로나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이 정치인의 사욕을 위해 쓰인다는 것에 아베 내각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불만은 결국 한국과 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정치인이 적극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국면도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일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한국을 강하게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충분히 얻을 건 얻으면서 관계를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중 이번 도쿄시장에 출마한 야마모토 다로는 대표적인 한국에 대해 열려있는 정치인이자 배우입니다. 그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일본 정부를 비판했고 코로나 대처에 대해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합니다. 그는 이번 도쿄도지사에서 60만 표를 득표하는 등 나름 이름을 알리며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 사이에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만한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대표적인 친한파로 차기 총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러나 이시바를 총리로 용납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꽤나 알려진 일본의 환경상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서 일본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차기 총리에 앉는다면 각종 아베 내각의 정책은 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사연임을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차기에 지한파인 이시바 시게루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의 26%는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환경상이 15%, 아베 총리가 12%, 고노다로 방위상이 9%였습니다. 문제는 자민당 지지층조차도 처음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 총리를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지율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그대로 표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지지층 중에서는 항상 1위를 하고 있어서 내심 참의원 선거 이후 사연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참의원 선거 대승이 어려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옷을 벗는 동시에 이시바 대신에 고이즈미 환경상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표를 흡수한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누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각종 언행으로 한국에서 유명해졌으나 일본 총리가 된다면 아베 총리의 각종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해 양국 관계는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는 것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각종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한국과도 기업인과 유학생 입국을 위한 적극 교섭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29개 국가,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입국 제한 완화를 하면서 일본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 경제인 등의 입국을 우선 허용하고 관광 목적의 왕래는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만 단계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관광객도 유럽같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국경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 자릿수의 감염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가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 500명이 넘고 있으며 그마저 PCR 검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PCR 검사량이 한국과 같이 늘어난다면 하루에 수천 명 이상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되도록이면 일본과의 교류는 각종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그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오픈하고 일본에서 기업을 하는 경제인들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경을 오픈하면 이에 대해서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내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큰 격차를 느끼면서 아베 정권의 코로나 무능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국면입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오는 정치인들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가 친한파만큼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 것을 빼앗으려는 중국 언론의 황당한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국제기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치 종주국의 굴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김치산업 국제표준을 중국이 주도해서 제정했다 라며 중국의 김치산업이 국제표준이고 김치는 곧 중국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결국 국제표준화기구의 산드리 트란차드 홍보담당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SO 24220 음파 차이에 대한 것이며 해당 문건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파오 차이는 김치가 아닌 피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김치 논쟁은 영국에서도 엄청난 관심거리가 되었는데요. 영국의 BBC는 한국의 김치는 중국에서 파오 차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의 고유 음식이 있다.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국. 결과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지만 중국이 이처럼 한국에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약 6개월 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의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법 전문 부서를 설치했고 홍콩의 기존법과 충돌할 때 무조건 중국의 보안법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홍콩 내 학교의 국가보안 관련 교육에도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또 홍콩 입법회에서 야당 의원을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의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권한이 부여된 즉시 홍콩 정부는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의원직을 즉시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모두가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를 뒤에서 조정해 야당을 없애버리고 독재국가 공산화하려는 것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독재가 홍콩에까지 뻗쳤고 중국 공산당이 입법기관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미국은 모든 합당한 권력을 동원해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 제재를 가하겠다 밝혔고 영국은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5년간 홍콩 시민 최대 100만 명을 영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고 캐나다도 영국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몇 개월 전 홍콩에 있던 NYT 아시아 디지털 허브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아 미국이 중국 압박용으로만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최근 NIT가 자세한 서울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덤바 존슨 뉴욕타임스 국제부문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의 핵심은 디지털 뉴스다. 이제 서울이 NIT 디지털 뉴스의 새로운 심장부가 됐다. 내년 4월에 홍콩에 있던 뉴욕타임스 아시아 디지털 허브를 서울로 옮길 것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결정적인 이유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 차별화됐던 것은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기자들의 안위를 위협한다. 실제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비자가 10건 정도 재발급되지 않았다. 중국 본토에서 일하던 기자들이 추방된 케이스도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다. 기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과 일본 둘 중 하나를 고민했다. 뉴욕타임스 경영진들은 점수판을 만들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다.
그런데 결국 뉴욕타임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순위였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연결성, 부동산 시세, 기자들의 자녀 교육 등 삶의 질, 척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했습니다. 즉 세계 최고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언론의 자유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가족이 정착해 살아가는데 삶의 퀄리티가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종로구에 있는 스탠더드 차터드 건물에 입주를 결정했고 여기에서 근무하게 될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뉴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 2위 수탁은행의 뉴욕 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이 두 개 은행의 수탁 자산은 7경 4,125조 원, 미국 GDP의 3배, 한국 GDP의 38배에 육박합니다. 이 둘이 한국의 국민연금과 손잡고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무소를 낸 것인데요. 뉴욕타임스의 서울행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 거듭나기 시작한 데 이어서 세계 최고의 수탁은행들이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까지 마련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사실상 장악해버리면서 홍콩이 수십 년간 지켜온 타이틀이 한국에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큰손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의 셀트리온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승인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임상 이상 환자 수는 총 300명을 채우면 되는데 지난달 25일까지 327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두 투약을 완료했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바이오 제약 분야 최강 지역인 유럽을 한국이 앞지른 것에 현재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미국이 우리보다 한 달 반 정도 앞서고 있지만 유럽은 한국보다 2달 뒤에 있다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인천 송도 생산시설에서 국내 코로나 환자 10만 명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제를 생산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나오는 즉시 한국 모든 환자들이 투여를 받아 4일 내로 완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공급 계획 전망도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예산이 고작 1,700억 원이고 코백스 퍼실리티에 850억 원을 내고 1,000만 명분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850억 원으로 5천만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백신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9천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돈이 부족해서 한국인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에 빠른 경제 회복과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부동의 1위를